도수치료한 백내장, 다초점 렌즈, 전립선 결자술 요런 부분들을 위해서 꾸역꾸역 정말 허리띠 졸라매서 유지하고 있는데 있잖아. 이거를 뭐 매각한다, 아니 뭐 재매입해서 뭐 나중에 한다, 뭐 이거는 정말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1월 초부터 시작해서요, 실손보험의 엄청난 파장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라이브 생방송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정책을 떠나서 실손보험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 저 보호망과 낱낱이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 보호망과 낱낱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1월 9일날 일단은 보건복지부, 그리고 정부, 그리고 민영보험사,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같이 만나서 여러가지 토론을 했는데요.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5세대 실손보험을 일단은 자기부담금 50% 이번 시에도 일단은 5천에서 1,000만원 축소가 된다. 도수치로 여러가지 부분들이 전액 비급여로 가면서 90% 이상 본인 부담금으로 납입을 해야 된다. 이러한 큰 틀에서만 내용이 나왔고요.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은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은 일단은 나중에 4세대나 5세대로 그 전에 정부가 뭐 강제적으로 매입해서 보상 어느 정도 주고 전화한다, 여러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찌라시 같은 내용들이 떠돌아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일단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어요. 결론은 일단은 실손보험 가입과 해지, 그리고 5세대나 4세대 착한 실손보험을 전화하지 않는 거나 국가나 보험사에서 일정 부분의 보상금을 주고 일단은 전환을 하든 전환을 안 하든 그거는 계약자, 우리 국민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절대 국가가 터치를 못하고요. 계약자가 선택을 하는 것은 계약자의 몫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보상은 어떻게 해주겠다, 그런 부분까지 얘기해 주는 건 좋아요. 하지만 반강제적으로 일단은 5세대, 4세대로 전환을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개수작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손보험뿐만 아니고 절대 보험회사는 망할 수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전환이나 할 수는 없어요. 정부나 보험사가 협력해서 그래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 지금 4세대 착한 실손보험 전화하면 3년치나 5년치 보험료 내줄게, 뭐 얼마 줄게, 요런 식으로 딜을 할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1세대 2세대가 보험료가 너무 많이 인상됐다, 그러면 전환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 재건축 아파트처럼 보상금을 받고 갈아타던가, 혹은 아니야 난 그래도 1세대 2세대 난 끝까지 평생 유지를 할 거야, 왜냐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유지하시면 돼요. 보상금 포기하고요. 그래서 절대 그런 꼼수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유지를 하는데 반강제적으로 한다? 그것도 뭐 3년치 5년치만 주고 뭔 삐삐삐 같은 소리야. 예, 말도 안 됩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촬영님 제발 안 되기를. 예, 절대 안 돼요. 안 되고요.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일단은 이거는 절대 할 수 없죠, 뭐 이러면서 정말 전면 부인했는데요. 일단은 아니 땡 굴띠기 연기가 날까요? 일단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예전부터 좀 서서히 나오다가 의료계와 의사협회와 또 우리 계약자분들, 또 대국민들이 또 그런 분들을 워낙 강하게 저항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좀 꼬리를 내린 것 같아요. 또 분위기도 이제 점점 이제 뭐 대통령 오늘 또 공수처에 또 끌려 들어왔으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사회적으로 쉽지는 않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용 민영화, 참 차세대 복지가 일단은 복지를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뭐 그 말고도 내용이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일단은 그런 부분들 내용 간단히 설명해 드렸고요. 결론은 이런 부분들 우리 법안 통과도 쉽지 않고 헌법에서도 쉽지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 네이버에 보면요, 실손보험 개혁 누면
지금 8시간 전부터 네이버 기사 우리 기자님들이 성심성의껏 올린 관련 뉴스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손보험 개혁안 나오면은 정말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손보험 솔직히 쉽지는 않다라는 거. 자, 일단은 오늘 따끈따끈한 수요일날 나온 내용들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실손보험의 논란 벌써 4번째예요. 비급여 왜 지목됐을까요? 실손보험을 두고 개혁인지 개악인지 논란이 뜨겁다. 자, 의료계와 소비자들은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고 보험업계에서도 부족한 부분도 일단은 여기 보시면 진일보했다는 평가이다. 일단 정부에서 실손보험과 비급여 체계 그 다음에 개편에 나서 이유와 개편안 적용 시 보험료, 의료비 부담 등의 영향을 알아보고 정부안의 현실화 가능성을 짚어본다. 편입자 땡땡땡. 자, 지금 현재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은요 약 3,600명에 육박합니다. 제2의 국민보험, 제2의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국민의료실비보험이 4번째 변화를 맞게 됐다. 비급여 항목을 과도하게 보장해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맞아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근데 아픈데 정말 병원에 간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물론 실손보험이 어느 정도 병원비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조금만 안 아픈지만 거의 안 아파도 일단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혹은 실손보험에서 다 케어가 되기 때문에 병원에 조금이라도 안 아픈 사람들이 가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별거 아닌데.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실손보험이 없다고 하면 일단은 병원비 부담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 꾹 참고 있다가 나중에 심해지면 그때 병원에 가야 되고, 정말 환자들도 실손보험 때문에 병원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손보험이 개혁이 되고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우리 계약자분들도 병원비가 많이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럼 나머지 부분들이 거의 급여 부분에서 의료보험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건보료 지출도 많이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병원도 지금도 장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웬만한 비인기 종목 진료가 거의 다 없어지고 있는데 치과, 피부과 요런 쪽만 계속 나올 예정이고 지방에 있는 병원도 다 없어지고 수도권에만 집중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안 좋은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정부는 과잉진료, 비급여 의료비 증가, 그리고 보험사 손해율 악화, 보험료 인상에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에야말로 끊어겠다는 방침이다. 네, 이런 부분들 저 보험왕도 공감은 합니다. 자, 비급여 실손서 보장 오늘 나온 기사 내용이에요. 과다 보상, 필수 의료 기피. 자,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는 의료비를 급여, 비급여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건보에서 지원해주는 의료비이고 비급여는 건보에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는 의료비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비급여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사적 계약 형태로 의료기관이 가격을 설정하고 환자가 이를 따르고 있는 방식이다. 반면 급여는 정부가 통제해 행위 기준과 수가, 건보공단이 병원에 제공하는 의료행위 비용을 정해져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 체계에서는 의료기관이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든 실손보험이 이를 보장해준다. 자, 따라서 비용, 그 다음에 의식이 점점 없어지고 실손보험이 비급여 일단은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네, 또 문제가 되는 비급여 보장을 줄여서 다른 비급여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건보에서 지원하지 않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등장하면서 비급여 항목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 의료 인력이 실손보험에 과다 보상하는 비급여로 이동하면서 필수 의료 기피 현상도 불거지고 있다. 네. 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에요. 가장 이슈가 되는 도수치료죠. 도수치료의 산재보험 수가는 36,080원이다. 불가하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중간 값은 10만원이고 네, 그리고 최고금은 28만원이다. 비급여라 100% 환자 부담이다. 그러나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대부분 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실제 자기 부담금은 5,000원 1세대, 그 다음에 지금 2세대부터는 3만원, 4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요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의료기관이 비싼 값을 책정해도 실손보험이 이를 보장해줘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적으니 치료에 대한 부담이 없다. 이를 일부 의료인이 악용해 의료 효과가 적은데도 이익을 위해 과잉 진료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가입자 중에 다수는 보험료만 납입하고 소수 보험금을 지급받는 구조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3,578만 건 중 65%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반면 상위 9%의 가입자는 전체 보험료의 80%를 수령하고 있다. 참 많이도 청구하고 있네요. 자, 실손보험 1세부터 4세대 실손보험 추이예요. 네, 여기 보시면 21년도에 쭉 지금 녹색 보이죠? 녹색. 4세대도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위험률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1세대가 노란색은 급하게 올라갔다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이거는 백내장이나 도수치료를 손해율이 잡혀 있다는 거죠. 2세대는 주황색도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하지만 3세대와 4세대는 지금 보험금 적자, 위험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1, 2세대는 도수치료나 아니면 백내장, 다초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험금을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율이 많이 잡혀지기 시작했어요. 손해율이 잡혀지고 보험료 인상이 덜하다 보니까 더더욱 유지를 많이 하는 거죠. 예, 근데 유지를 하는데 또 보험회사 이게 골칫덩어리죠. 이걸 빨리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손해율 수치만 보면 1, 2세대는 낮아요. 자, 일각에서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일각에서는 1, 2세대의 손해율이 높아 보험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며, 근데 손해율이 지금 낮은데 뭔 헛소리예요. 보험료 인상이 직결돼 계약자의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실손보험 개편의 주 요인으로 본다. 그러나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요, 1, 2세대의 손해율은 3, 4세대보다 낮아 소비자들이 이를 납득하기는 어렵다. 당연하죠. 왜냐? 도수치료한 백내장, 다초점 렌즈, 전립선 결자술 요런 부분들을 위해서 꾸역꾸역 정말 헐티 졸라면서 유지하고 있는데, 진짜 또 욕 나와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거를 뭐 매각한다, 아니 뭐 재매입해서 뭐 나중에 한다, 뭐 헛소리를 해. 이거는 정말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실제 보험 연구에 따르면 최근 실손보험 위험률은 22년도 117%, 23년도 118%, 24년 118%로 꾸준히 증가했다. 자, 지난해 상반기 기준의 손해율은 1세대 114%, 2세대 112%, 3세대 149%, 4세대 131%, 3세대, 4세대가 지금 손해율이 높죠. 위험 손해율은 산정 시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아 100%를 넘으면 보험회사가 손실을 보는 것으로 받고 있다. 근데 손실을 받는 것도 정말 개소리예요. 왠지 아세요? 중요한 건 연말이 되면 임원분들은 정말 흑자, 정말 몇 조, 몇 천억, 정말 흑자이기 때문에 지네들만의 세상이에요. 그들만의 리그. 그래서 서로 보너스다, 인센티브다, 작년, 재작년 연봉 1등이 어디다? 손해보험, 보험회사 직원이거든요. 연봉 1위가, 탑 1위가. 그렇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으면 갱신해서 보험료를 많이 받고, 또 손해율이 적어도 갱신해서 보험료를 많이 받고, 뭐 적자고 맨날 손실을 본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정말. 문제는 1, 2세대와 3세대의 실손보험 손해율을 단순히 숫자만 놓고 비교해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3세대,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1, 2세대보다 높은 이유는 보험료 인상이 몇 차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7년 출시된 3세대 실손보험은 2023년 처음으로 보험료가 인상됐고, 4세대는 21년 출시돼 올해 처음으로 보험료가 올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세대의 경우에는 손해율이 높은 편인데 3세대, 4세대는 너무 높은 것이라며, 3세대, 4세대는 보험료를 조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까지의 시차를 고려하여 3세대, 4세대의 손해율이 1, 2세대보다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또 1, 2세대 손해율이 안정화된 이유는 백내장 수술에 대한 입원 치료가 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누수 항목이 제어됐기 때문이라고 1세대 상품의 보험료가 내려간 것도 그 이유라고 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세대는 2009년까지 100%죠. 자기부담금이 없어요. 근데 생명보험은 80%는
보장해주고 20%만 자기부담금이에요. 갱신은 1년부터 5년까지. 2세대는 선택형, 표준형, 선택2가 있어요. 자, 선택 1. 네, 이때까지는 자기부담금 10%고 3년 갱신형인데요. 재가입할 때는 기존에 90%를 따라요. 90%. 위에 재가입 없다는 거 뭐냐면 1세대는 평생 100% 보장이 되고 자기부담금 없고 2세대는 본인 부담금이 90%예요. 본인 부담금이 10% 그리고 90%는 보장이 돼요. 근데 2세대의 표준형 13년부터 17년 선택형. 네, 그래서 2세대 중반부터 3세대, 4세대는 재가입 시점은 15년 시점으로 4세대는 5년이죠. 그래서 15년 이후 2013년에 표준형이 나왔기 때문에 2028년이 되면 15년 후가 되겠네요. 13년에서 15년 더하면 28년. 28년도에는 이때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오죠. 5세대 실손보험이 내년에 맞는 예정입니다. 그러면 2세대에 일단은 80% 보장이 되고 자기부담금 20%인데 요게 5세대로 바뀐다. 그냥 이거는 의무적으로 바뀌어요. 자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20%에서 50%. 예, 5세대는 50% 바뀐다 했잖아요. 자기부담금 50% 바뀌고요. 네, 자기부담금 50% 바뀌고 그 다음에 네, 50% 바뀌고 이제 의료비도 5천만 원 입원 시 보장이 된 것도 1,000만 원으로 바뀔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상품의 구조예요. 살펴봤듯이 단순히 손해율이 높다는 것만으로도 실손보험의 개혁을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근본적으로 1, 2세대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 때문에 해석이 나온다. 실제 정부와 이 같은 실손보험의 구조적 한계, 과다 보장을 보완하기 위해서 3차례 실손보험 개선 1세부터 4세를 추진했다. 그러나 비급여, 관리수단이 부족한 가운데 비급여 확대, 그 다음에 필수 의료, 기피, 건강보험의 효과가 저해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1세대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3, 4대보다 낮지만 재계약 주기가 없고 비급여 항목이 100%, 자기부담금 0%, 생보는 20% 보장을 받는다. 또 적용 횟수에 제한이 없어 무제한으로 비급여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도덕적 해이가 가장 크다는 우려가 되고 있다. 2세대 역시 자기부담금이 10%에서 20%고 8, 90%는 보험회사가 보장을 해주죠. 통원이 180배까지예요. 자, 3세대는 실손보험이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 MRI, CT 이런 3대 특약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 이는 비급여 중에 손해율이 높은 항목을 따로 빼놓은 것이다. 3세대는 비급여 20%, 3대 특약 30%의 자기부담률을 적용한다. 그리고 4세대 비급여와 3대 특약 자기부담금은 30% 적용이 되다. 그래서 이때부터 손해율이 좀 잡혀진 것으로 있지만 결론은 보험료가 인상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3세대, 4세대는 3대 특약의 총 치료 비용 한도가 350만원, 횟수는 50회로 제한이 됐어요. 그래서 다만 4세대의 경우는 10회 진료 후 효과 입증을 해야 보험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죠. 의개특위에 따르면 비급여 규모는 2014년 11조에서 지난해 20조로 약 2배 이상 가까이 껑충 올랐습니다. 주목할 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리고 코로나19 확산된 2020년 비급여 규모 15조 6천억에서 유일하게 전년 16조 6천억으로 감소됐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비급여 규모가 감소는 이 치료가 그만큼 필수적인 의료가 아니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며 보험계약자 선택에 의한 비급여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 있다. 그래서 보험 관계자는 1세대 실손보험은 재계약 주기가 없어 선택적으로 과도한 비급여를 이용하는 계약자들이 다른 세대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물론 1세대, 2세대 가입자의 연령대가 높아졌기 때문에 하지만 소수의 가입자, 지급 보험금의 대다수에 가져간다는 점을 봤을 때 비급여 제한이 없는 1, 2세대 차지가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기자 내용도 나왔지만 1, 2세대 물론 비급여 부분도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부분들이 거의 상위 몇 프로의 사람들이 전체의 손해율을 미끼친다. 그래서 1, 2세대도 같이 손을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말이야 방구예요 도대체. 네. 거의 3세대, 4세대들이 보험료가 많이 지금 인상이 되고 있는데 1, 2세대는 거의 잡혔어요. 1, 2세대 변경 안 되나? 안 돼야죠. 정부에나 보건복지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또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실손보험의 큰 바장에 대해서 현 시점
지금 내용을 설명해 드렸고요. 앞으로도 계속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이 나오면 빠르게 피드백해서 실손보험의 개혁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동참하고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좋은 정보와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보험왕이 일일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1, 2세대 변경이 안 될 테니까. 우리도 완장차고 같이 동참하시다. 아자아자 화이팅! 가보!